안녕하세요. 자,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1.19% 코스피가 상승을 해줬고요. 자, 코스닥은 1.32%. 자, 요 정도만 상승해도 우리 시장에 참 괜찮은데, 굉장히 좀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지금 거의 3주 가까운 이 구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견디기 힘들 만큼 정말 자, 뭐 이날 약간 올랐다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그냥 빠르고 간결하게 끝나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 이후에는 정말 하루하루 내려가는 이 차트들을 보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15% 20% 빠진 거면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내 종목이 올랐으면 참 좋겠지만 지수가 지금 750 가까이에서 700까지 5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15% 20%씩은 내 종목이 하락이 나와도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라, 요런 말씀 드릴게요. 자, 결국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포인트 하락하면 개별 종목들도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 시장 방어적인 종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확률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종목이 시장 하락하면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 거스르려고 하기보다는 이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유들,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한 번씩 살펴보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좀 시장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보시면 이제 홍콩 지수가 좀 올라왔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 지수는 뭐 하락은 아니지만 음봉, 그렇지만 이제 상승 마감해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상해 지수는 약간 좀 떨어졌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신흥국으로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들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고평가됐으나 한국 증시는 그래도 저평가 부근이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이 격리 해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만 살아나더라도 전 이 아시아의 경제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제 환율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좀 인상적인 환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고환율대에 머물렀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여기다 차트에 선 하나 긋고 진행할게요. 조금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왜 제가 여기다 긋냐? 자, 이렇게 다시 지우고 할게요. 이거 왜 이러지? 자, 여기 보시면 이곳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이걸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 폭등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구간을 뚫을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막고 가면 더 크게 간다 그러잖아요. 딱 그 구간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고 나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달러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몰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모든 자산은 똑같아요.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달러에 투자해야겠다. 그런 정도까지 폭등을 했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가장 큰 시세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나오지, 남들이 다 예측하고 이제 불안에 떨 때는 이미 다 시세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기를 토대로 하고 여기를 지금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도 차트가 똑같아요. 만약에 1300원대에 한번 딱 맞고 떨어지면 더 크게 내려와요.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 구간을 뚫고 내려온 것에 의의를 두면 좋겠습니다. 1290원 정도 되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지금 달러가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도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요 환율 얘기를 좀 장 끝나고 좀 적어드렸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 나왔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일단은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어땠어요?
안 좋은 지표, 경기 침체 지표가 나오면 이것이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이다. 그래갖고 시장 상승이 나오는 요런 패턴을 경기 침체 지표가 나오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경기 침체 괜찮구나. 그렇게끔 인지하게 만들어 놓고 최근에 이 메커니즘이 바뀌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가 됐지만 파월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리 인상은 올해 더 높이 하겠다는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 침체를 금리 인상 억제로 이어지는 요 메커니즘을 깨면서부터 줄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제가 요 텔레그램에서 이런 거 보여드리죠. 아침마다 제가 시황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제 텔레그램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황이 쭉 이런 게 나왔죠. 자,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3이다. 그리고 나이키, 페덱스 같은 호실적, 기업들의 호실적이 미국 증시에 훈풍을 불어왔고 미국의 3대 지수마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밑에도 보시면 BOJ 통화정책, 이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가지 이런 일들을 좀 적어드렸습니다. 자, 감원 계획, 신규 고용은 이미 동결됐다, 이런 것들 적어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여기 제가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당장은 경기 침체가 맞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 것도 맞다. 하지만 증시는 항상 선반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왜 증시가 안 오르면서 이렇게 힘들었나를 좀 살펴보면 이유는 그래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어땠습니까? 일단 2023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고 나이키의 실적이 나오고 마이크론의 실적도 나오면서 컨퍼런스 콜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소비자는 아직도 소비의 질을 꺾지 않았다. 소비재의 수요는 견조하다. 자, 수요가 견조하면 기업들은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들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우리가 조금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것도 뭐냐면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이 요즘 있습니까? 고급 제품 중에 돈을 쓸만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 여기에서 뭐 벨 하나를 누르고 집이 어떻게 구성되고 냉장고 하나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자동차 마찬가지.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요즘은. 요즘 냉난방기 그런 거에서도 다 자동적으로 이게 온도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실적 하락이 지금은 안 좋았어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시도 하락을 다 했어요. 반영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나왔던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은 침체되었지만 내년 하반기가 되면 수요 자체가 살아난다. 요것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 뭐 꺾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내년 3분기 이후를 이익 정상화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 침체 그래 됐다예요. 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용 지표도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감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증시는 바닥이니 아니니 요것을 논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지금 증시는 항상 6개월 이상 선반영을 합니다. 그럼 내년 3분기 이후로 넘어가면 내년 지금 이제 7월 이후라는 건데 지금부터 6개월 뒤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좋아질 이 시장을 반영할 그런 시장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엉덩이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다 겪었으면 끝난 거예요. 미리 팔았어야죠. 제가 미리 1월에 다 언급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자, 제가 요거 늘 보여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1월 10일에 현금 50% 보유를 말씀드렸지만 가능하신 분들 70% 이상까지 현금 보유 해두시라. 그러면 좋은 기회가 온다.
그게 1월이면 작년 1월이면 어디에요? 환율이 지금 폭등하기도 전이에요. 그 제가 요거 다 보고 이때 잡은 거예요. 2022년도 1월 어디냐? 여기를 뚫을 때 여기도 제가 좀 아까 그랬죠. 여기를 못 뚫었지만 여기를 뚫고 나면 여기를 맞으면 더 크게 간다 했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를 맞고 내려왔지만 여기를 지금 뚫을랑 말랑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맞고 가니까 이제 더 크게 가는 이렇게 환율이 나오게 되면 어김없이 증시는 바닥을 찍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까지 꺾였다는 것은 증시의 바닥은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릴 때가 아니고 앞으로의 좋아질 증시와 이 시장을 보면서 지금은 견뎌내야 할 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어떤 굉장히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존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은 그동안 내려왔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서 사실 반등세가 나왔어도 돼요. 더 여기서 갔어도 돼요. 하지만 한 번 더 이 힘든 구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은 그냥 견디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겠죠. 이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사실 금리 인상 더 오래 더 길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증시도 B2를 정리해버리기 위해서 이 하락 구간을 더 길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B2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런 것도 있지만 제가 요거 자, 왜 내년 하반기까지 제가 주식을 가져가야 되냐 계속 말씀드리냐면 요 내년 3분기 이유가 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이익이 정상화되는 이 경기가 좀 정상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을 하루 이틀 보신 분, 뭐 1년, 2년 보신 분,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예측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보고 따와서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내년 말에는 또 주식을 차익 실현하는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리겠죠. 텔레그램에서 50% 현금 보유, 70 제가 딱 3번을 말해요. 30% 현금 보유, 50% 현금 보유, 70% 현금 보유까지 단계적으로 저도 현금 보유를 말씀을 드려요. 추천 종목이랑 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추천 종목을 만약 여러분들이 샀으면 내가 뭐 20종목에 뭐 예를 들어 한 종목당 한 1,000만 원씩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금 보유 50% 하시라 그러면 뭐 어떤 종목 선별해서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야 50% 현금 보유 하랜다. 한 종목당 500만 원씩으로 압축하자. 다 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점에서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현금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주식이 쓰레기가 될 것이다. 그럼 전반적으로 빼버리면 돼요. 달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달러를 갖고 있으면 쭉 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막 여기서 사면 좋고 여기서 사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자산을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큰 그림을 보고 가셔야 돼요. 자, 부동산 시장의 붐은 지금보다는 더 버블이 끼지 않을 것 같아요. 인구 구조를 보면. 자,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매물들이 경매 시장을 통해 나온다면 자산가들은 주식을 팔고 그런 부동산들을 다시 매입하는 시기가 내년도에 올 겁니다. 저는 요 그림을 보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도 그래요. 이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증시에 반영이 처음으로 된 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항공주를 조금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돼서 바닥을 좀 보여주면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 여기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요. 이렇게 항상 버블을 만들잖아요. 왜? 여기는 불안하지만 나는 여기서 투자할래. 더 늘어나요. 이 숫자가.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는 여기 애매한디? 자, 하지만 이렇게 왔다면 다시 저점 같은데 이제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정말 그래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스피 2400포인트 아래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뭐 3600은 가야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을 반영한 저평가가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뭐 2400이면 30% 이상은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하나하나씩 좋아지는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요렇게 시장이 흘러가는구나, 요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